우리 셋째 제니를 소개합니다. 제니야? 브랜드와 브랜드가 아닌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브랜드는 원래 동네 상권에서 얼굴로 아름아름 팔던 시절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예전에는 동네에서 자영업으로 하던 일들을 지금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가게 사장님을 보고 판단해서 가게에 가는 일이 없어졌잖아요. 대신 지금은 이제 얼굴을 안 보고 사는 시대니까 브랜드에 대한 무의식적인 판단을 하고서 구매를 하게 되고요. 집 앞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것들도 막 굳이 온라인으로 사는 일도 많고요. 우리는 한 번도 구매해보지 않은 제품을 난생 처음 보는 쇼핑몰에서 구매하면서도 전혀 망설이지 않고 구매를 하고, 사기당하지 않을까, 배송이 안 오진 않을까 별로 불안해하지 않고 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결제를 하고 물건이 오길 기다리면서도 이 과정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것, 그것이 브랜드의 힘이에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주로 결제하는 플랫폼인 네이버, 쿠팡 이런 것들도 다 브랜드고, 그리고 또 거기서 결제할 때 쓰는 수단인 신용카드나 은행도 다 브랜드고, 배송할 때도 브랜드가 있는 회사에서 택배로 배달이 오죠. 그 제품이 나한테 올 때까지의 과정에서 최소 사기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브랜드가 판매 플랫폼, 결제, 배송 이 3단계에서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판매자 자체를 신뢰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막힘없이 구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브랜드가 주는 신뢰도에 의존하느냐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보면 느낄 수 있는데요. 치안이 위험하거나 물가가 저렴한 나라에 가서 여행할수록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지죠. 왜냐면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는 일정한 맛과 퀄리티, 위생 수준과 서비스 수준을 보증한다 라는 신뢰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외여행 가면 우리나라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벤티 사이즈에 얼음 팍팍 넣어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거든요. 엄청 더워가지고 시원한 아아를 마시고 싶은데 뙤약볕을 걷다가 스타벅스의 그 초록색 마크만 봐도 안도가 되는, 그래 또 내려달래요. 그리고 음식이 안 맞는 나라에 가서 계속 못 먹고 고생하다가 맥도날드의 노란 마크만 봐도 밥을 드디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느끼신 적 있잖아요. 그게 바로 브랜드가 주는 신뢰인 거죠. 그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브랜드랑 스타벅스, 맥도날드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거잖아요. 거기는 이미 만들어진 훌륭한 브랜드고 우리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브랜드다운 브랜드를 만드시려면 신뢰체계를 형성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브랜드 이름은 그 신뢰체계의 시작이고요. 이름을 지었고 로고를 만들었고 고객이 제일 처음 내 브랜드에서 접하게 되는 상품이 만들어졌다면 고객은 무의식적으로 기대치를 형성하거든요. 그 기대치를 하나하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객의 눈길이 가는 모든 곳에 틈틈이 씹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까지 기대치를 딱 충족시켜주는 선에서 끝난다? 그러면 구매는 이루어져요. 하지만 브랜드라는 인식은 심어주지 못해요. 그럼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도 하고 그걸 충족시켜주는 과정에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여준다. 판매를 위한 행동이 아닌 내가 이 제품을 통해서 주려고 했던 가치 혹은 고객과 내가 함께 추구하려고 했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한다? 그러면 구매도 이루어지고 브랜드로도 인식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레깅스 장인인 제가 직접 연구 개발을 해서 매번 출시할 때마다 원단을 업그레이드 한다 라고 커뮤니케이션 했기 때문에 초창기 고객분들께 호응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잘 팔리면 그걸 무한정 찍어내면 되는데 항상 최고의 레깅스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원단을 개발을 했는데 사실 이런 식의 접근은 월별 매출을 떨어뜨리는 행동이긴 하거든요. 개발이 오래 걸리니까 매출이 오르지도 못하고 고객을 기다리게 만드니까 지친 고객들은 다른 곳에서 제품을 사게 되죠. 그런데 이건 매출을 좀 떨어뜨리더라도 오히려 브랜딩을 강화하는 행동이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템플 인스타그램 피드나 블로그를 보면 원단 개발 과정에서 제가 고민했던 흔적들이나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이 브랜드를 브랜드답게 만드는 하나의 콘텐츠가 되었어요. 브랜드를 인지하게 되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제조를 다르게 한다라고 스토리텔링 했었으니까 다행히 우리 고객들은 조금 기다리더라도 확실히 좋은 것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고객이 많아서 큰 이탈 없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이 긴 기다림 끝에 고객들이 받은 제품이 정말 기대한 만큼 좋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고객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브랜드의 방향성과 원칙, 철학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을 한 번 하고 나면 웬만큼 다른 브랜드가 말로써 퀄리티 해도 사실 이 정도 경험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어서 구전되기 때문에 이런 브랜딩은 굉장히 강력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템플은 이렇다 할 정식 브랜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만 초창기 마크도 제가 그냥 포토샵으로 대칭도 잘 못 맞추고 만든 거고 결국 고객들이 템플 입어봤어? 그거 괜찮던데? 이런 말들이 오갔기 때문에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템플에 대한 TMI가 되었는데 브랜드나 브랜드가 아니냐 이것은 고객들한테 브랜드로 인식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일관된 신뢰 체계를 주면서 하나의 제품을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브랜드 자체만으로 고객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 이걸로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가의 우리들은 소비자가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브랜딩이라는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브랜딩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관된 인상과 경험을 줄 수 있도록 매 의사결정, 매 액션마다 브랜드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브랜드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이런 걸 다 설명해봤자 고객들의 머릿속에 어차피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브랜딩 과정을 거친 커뮤니케이션, 즉 브랜드로 인식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고객에게 방향성이나 철학 같은 것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짧고 간결하고 강력할수록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도 많고 글도 좀 많은 타입이고 우리 고객층도 그랬기 때문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대체로 글이었어요. 이 긴 글을 읽고 다 이해할 용의가 있는 고객만 해도 아마 100명 중에 3명으로 좁혀질 거예요. 여러분의 브랜드 타겟은 그렇게 3명 수준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짧은 문장으로 반복해서 때로는 글 대신 이미지 대신 로고 대신 컬러로 하시면 됩니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간결한 형태로 축소된 것이 바로 컬러예요. 스타벅스의 초록색, 맥도날드의 노란색, 노브란드의 노란색, 마켓컬리의 보라색. 우리는 그 브랜드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인상과 이미지, 선호도를 그 컬러를 보자마자 느끼죠. 우리 브랜드는 그 정도로까지 고도화할 수는 없으니 컬러까지는 조금 어렵고 저처럼 글로나마 자주 표현해보세요. 여러분이 꼭 주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매와 상관없이 상세 페이지에서, 광고에서, SNS에서 자주 언급하고 택배 봉투, 택, 상자 속 안내장에도 반복해서 언급하시고 그 가치가 드러나는 행동을 실제로 고객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표현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매년 매출이 조금씩 성장했다면 곧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촬영 끝났어. 제니야. 오늘 영상 좀 어려워가지고 조회수가 박살날 것 같은데 제니의 미모로 조회수가 나쁘지 않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